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능기부 유기화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의 진도하고는 좀 다르게 수소 결핍 지수라고 하는 지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텐데요. 원래 진도대로 하자면 오늘은 이제 제거 반응이 들어가야 될 텐데 구독자분 중에서 이 수소 결핍 지수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급작스럽게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다음 영상은 의도치 않게 이제 그 혼성화 궤도 함수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거 반응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진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주제인 수소 결핍 지수, 다른 말로는 불포화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불포화도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삭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수소 결핍 지수, 정확히 말하면 수소 결핍 지시수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해요. 자, 이 수소 결핍 지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시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를 지시해 주는 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Index of Hydrogen Deficiency라고 해서 이 deficiency는 뭐가 부족한, 결핍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결핍된 것을 나타내는 수, 이걸 가지고 Index of Hydrogen Deficiency라고 얘기하고요. 약자로는 IHD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결핍 지수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미지의 유기화합물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면 반드시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어떤 미지의 유기화합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지의 유기화합물이 가진 동일한 탄소수를 지닌 비고리형 알케인 대비 현재 내가 가진 유기화합물 내에 H수, 즉 수소수가 얼마나 모자라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수를 가지고 우리는 IHD, 즉 수소 결핍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이 수소 결핍 지수가 0이 나왔다. 이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미 이 유기화합물은, 내가 가진 유기화합물은 비고리형 알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IHD 값이 1이 나왔다. 그러면 이 현재 유기화합물 내에는 동일 탄소수를 가진 비고리형 알케인 대비 수소가 2개 부족한 것을 의미하고, 이게 IHD 값이 2가 나왔다 그러면 4개 부족, 3이 나왔다 6개, 4개 나왔다 8개 부족, 5개 나오면 뭐 10개 부족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교 대상이 어떤 거라고? 지금 수소 숫자가 얼마나 모자라는지를 비교하는 그 대상이 어떤 거라고? 그렇죠. 비고리형 알케인입니다. 이 알케인은 왜 비교 대상이 되냐면, 알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알케인이 있고, 알키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알카인이 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의 탄화수소 화합물 종류가 있는데, 물론 방향주 화합물 제외하고요. 알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화합물 내에 모든 탄소가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그 화합물을 가지고 알케인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알키인은 유기화합물 내에 단 하나라도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으면 알키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알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삼중결합을 단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알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케인은 기본적으로 이 탄화수소 화합물은 포화되어 있다라고 의미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전부 다 알케인이잖아요. 이렇게 나가도 알케인입니다. 이렇게 나가도 알케인이에요. 모든 탄소가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수소수를 탄소가 가질 수 있는 최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케인 화합물의 수소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이 공식에 의해서 이 수소수를 구해요. 그래서 보면 CnH2n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n은 탄소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탄소가 만약에 3개다 그러면 이 화합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런 화합물이 되는 거죠. 탄소수 3개잖아요. 그럼 이 화합물의 수소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알케인 화합물의 수소 숫자는 바로 이 공식을 따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탄소가 지금 3개니까 C가 3죠. 그러면 H는 몇 개가 되겠어요? 2 곱하기 3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C3H8이 됩니다. 그죠? 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가지는 것이 바로 알케인의 수소수입니다. 이 수소수 대비해서 내가 가진 유기화합물 내에 수소수가 얼마나 부족하냐 또는 똑같으냐,
요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IHD, 즉 수소 결핍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하는 거냐? 이 골치 아프게 이거를 알면 수소 결핍 지수를 알면 이 화합물 내에 비고리형 알케인 대비 현재 화합물 내의 H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첫 번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는데 이걸 알게 되면 내가 가진 현재 화합물 내에 파이 결합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고리형 구조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추정 가능합니다. 즉 분자 내의 결합이라든지 분자 구조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 그런 정보를 쉽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언제 써먹는다? 만약에 우리가 미지의 시료를 갖다가 분리해가지고 그걸 뭐 매스라든지 이런 장치를 통해가지고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뭐 다른 원소 몇 개 이렇게 알아냈어요. 그걸 또 이제 IR이라든지 그 다음에 NMR을 찍어가지고 이거 구조 분석하기 전에 얘네들을 가지고 탄소와 수소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 탄화수소 화합물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미리 추정을 할 수 있으면서 IR이나 NMR을 찍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교학 실험 시간에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면 요게 이제 알케인이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중결합이 딱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소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똑같은 알케인인데 알케인은 종류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비고리형 알케인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고리형 알케인이 있죠. 그건 우리가 에이사이클릭이 아닌 사이클릭 알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불포화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똑같은 같은 걸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숫자를 가진 탄화수소 화물을 넣을게요. 이렇게 삼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알케인입니다. 얘도 알케인이에요. 얘는 프로페인이고요. 프로페인이고 얘는 사이클로프로페인이에요. 프로페인. 자, 똑같은 프로페인인데 하나는 고리형이고 하나는 에이사이클로프로페인입니다. 비고리형.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여기는 수소수가 어떻게 돼요? 아까 En 플러스 2를 가져가지고 탄소수가 3개니까 지금 8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 대비해가지고 얘는 지금 몇 개예요? 알킨, 프로핀이 되는 거죠. 여기는 몇 개가 있습니까? 수소가 하나, 둘, 셋,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2개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6개니까 수소수가 2개 부족하네요. 그죠? 여기 6이니까 그러면 수소수가 2개 부족하면 IHD 값이 얼마라고? 1이라고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IHD 값이 1이 나왔다. 그러면 어딘가 이 구조 내에는 이중결합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사이클로프로페인 볼게요. 여기도 알케인은 알케인인데 여기 수소 숫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6개네요. 여기도 6개가 나와가지고 8-6 하면은 여기도 수소 숫자가 2개 부족합니다. 여기 전부 다 2개가 부족하죠. 수소 숫자 2개가 부족하면 뭐라고? IHD 값이 1이다. IHD 값이 1이 나오면 수소가 2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거는 그 정상적인 비고리형 알케인, 정상적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비고리형 알케인 대비 동일한 탄소수를 지닌 비고리형 알케인 대비 이러한 구조들을 가질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수소 숫자가 몇 개가 부족한지 알아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화합물 내에 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화합물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수소 숫자가 IHD를 바로 구해도 되지만 수소 숫자가 부족한 걸 알아내면 어떻게 돼요? IHD를 알 수 있죠. 수소가 몇 개 부족하면 IHD가 얼마니까 그죠? 그럼 IHD를 알 수 있으면 현재 화합물 내에 또 똑같이 결합의 상태라든지 고리형 구조, 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IHD를 어떻게 구할 건데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게 또 궁금하죠. 그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소 결핍 지수가 어떤 건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도 봤고, 그 다음에 수소 결핍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도 봤고, 이번에는 이제 수소 결핍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볼 텐데요. 이걸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포화도라는 얘기는 머릿속에서 지워라 이런 얘기 했었죠. 이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그냥 수소 결핍 지수, 즉 IHD라고만 알고 계세요. 어떤 책에 보면 불포화도라고 나와 있어요. 스미스 교재에도 불포화도로 나와 있는데 그 영어로는 그냥 degree of unsaturation 해가지고 불포화도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래서
얼마나 불포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사실은 이건 좀 말에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프로페인 있죠. 프로페인하고 사이클로프로페인 이 두 개는 뭡니까? 똑같은 알케인입니다. 알케인. 하나는 비고리형이고 하나는 고리형이긴 한데 어쨌든 이건 알케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알케인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유기화물 내에 모든 탄소가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 화합물 가지고 우리가 알케인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알케인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포화되어 있다. 모든 탄소가 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걸 포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프로페인만 포화되어 있고 얘는 포화되어 있지 않나요? 얘도 포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근데 얘가 수소 결핍 지수는 어떻게 돼요? 아까 1이 나왔죠. 얘에 비해서 그 수소 숫자가 2개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불포화도가 1인데 그러면 얘는 불포화 탄화수소 화물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불포화도란 말을 쓰면 앞으로 불포화도란 말은 쓰지 말고 이 화물의 수소 결핍 지수는 얼마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건 맞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불포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수소 결핍 지수가 나오면 불포화된 탄화수소 화물이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사이클릭 알케인, 즉 고리형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포화되어 있음에도 불포화도를 가지니까 아는 학생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이제 IHD, 즉 수소 결핍 지수를 계산하는 것을 볼 텐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뭐만 알면, 원리만 알면 아주 쉬워요. 자, 이 계산할 때는 두 가지의 경우에 계산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구조식이 나왔을 때 계산하는 게 있고요. 이건 아주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식이 나왔을 때 계산하는 건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 아는 것도, 외울 것도 아니에요. IHD 값이 1이 나오면 뭘 뜻한다고? 수소 2개 부족. 2가 나오면 4개 부족. 3이 나오면 6개 부족. 그 다음에 4가 나오면 8개 부족. 거꾸로 수소 숫자가 8개 부족하다. IHD 얼마? 4. 수소 숫자 6개 부족하다. 3. 뭐 이런 식으로 요거만 좀 암기는 좀 그렇고 좀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각설하고 구조식 보고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구조 내에 이중결합 또는 고리 한 개당 비고리형 포화 알케인 대비 H수가 2개씩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프로페인. 근데 여기 프로핀이 됐어. 이중결합 하나 있으니까 수소수 몇 개 부족해? 2개가 부족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IHD 값이 얼마야? 1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IHD 값이 1이라는 것은 뭐야? 구조 안에 그 이중결합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IHD 값이 그럼 2가 나왔어. 이중결합이 2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IHD 값이 3이 나왔어. 3개 있다는 소리야. 그쵸? 자, 그 다음에 구조 내에 3중결합이 있으면 3중결합 한 개당 비고리형 알케인 대비 수소수 4개씩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수소 4개 부족하면 IHD 값이 얼마야? 수소수가 4개가 부족하면 IHD 값이 2야. 그러니까 IHD가 2씩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화합물의 IHD는 얼마인가? 굉장히 쉽죠. 구조는. 그죠? 그래서 구조는 구조가 이렇게 그려졌었는데 그 중에 이중결합이 하나 있다. IHD 값이 얼마일까? 1. 그 다음에 구조가 나왔는데 고리 한 개가 딱 나왔어. IHD 값이 얼마일까? 뭐에 대해서 동일한 탄소수를 가지는 그 알케인 대비 IHD 값은 얼마일까? 1. 얘도 1. 되게 쉽죠? 뭐에 대비? 이거 대비. 그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가 있잖아. 되게 어렵게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와서 뭐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나왔다. 이거 IHD 값 얼마일까요? 고리형 화물 여기 하나 있잖아. 그러면 고리 한 개당 IHD 그 수소 2개 감소하는 거야, 실제로. 그러면 IHD 값 얼마라고? 1 이거. 그러면 이 화합물은 똑같은 탄소수를 지닌 말을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이거에 비해서 얘는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몇 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수소수가 2 곱하기 9, 18 플러스 2 그러면 C9은 탄소가 9개면 H는 20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여기에는 지금 수소수가 몇 개란 소리야. 이거는 IHD 값이 1이니까 IHD 값이 1이면 수소 2개 부족하다고.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실험식이. 그쵸?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이건 뭐 산수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손가락으로 그냥 뭐 이렇게 짚어내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원리만 알면 뭐다?
very very easy하다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조식 보호 계산하는 방법은 이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이제 문제만 경우의 문제만 조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화학식이 나왔을 때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식 보호 계산하는 방법은 뭐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두 문제만 정도 풀어보면 그냥 숙달 반복이 자동적으로 돼버려서 다시는 까먹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 내의 이중결합 또는 고리 한 개가 의미하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비고리형프와 알케인 대비 수소수가 두 개씩 감소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이중결합 하나 있다. 그러면 수소수 두 개 모자란다는 거고, 고리 하나 나왔다. 수소 숫자 두 개 모자란다는 소리야. 수소 숫자가 두 개 모자란다는 소리는 IHD가 1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구조 내에 삼중결합이 하나 있어. 그러면 H수가 비고리형 알케인 대비 4개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IHD가 2라는 소리죠. 그러면 삼중결합 2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8개가 부족하니까 IHD 값은 4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화합물의 IHD, 수소 결핍 지수는 얼마일까요? 이중결합 하나, 이중결합 2개. 자, 좀 더 보기 쉽게 적어줄게요. 분자 내에 이중결합, 지금 이중결합 수가 2개. 그 다음에 삼중결합 수가 1개예요. 그러면 이거는 IHD 1개당 1이잖아. 그러면 1 플러스 1 해서 IHD 값이 2죠. 그러면 1개는, 삼중결합 1개는 IHD 값이 2죠. 그러면 2 플러스 2는 4가 되는 겁니다. 4가 되면 수소가 지금 얘에 비해서 몇 개 모자란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에 비해서 몇 개 부족하다는 소리야? 지금 8개 부족하다. 수소가 8개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리고 이거는 뭐다? 불포화 탄화수소 화합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냐? 우리가 미지의 시료를 딱 분석했는데 구조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FTIR이나 이런 걸 찍으면 작용기의 그 파장수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삼중결합이 이렇게 있고,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고,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고, 파장수를 봤더니 비슷하게 나왔어. 그러면 HNMR을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 H수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화합물이 정확히 맞느냐 아니냐를 장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비 찍어보기 전에 우리가 대충 이 화합물이 맞을까 안 맞을까를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금 유기화학 실험을 배우고 있는지 안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금방 이걸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더 볼게요. 자, 아래 화합물의 IHD. 자, 구조식 보호 계산하는 법.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아래 화합물의 IHD. 자, 한번 구해볼까요? 1분 정도 드릴까요? 그러지 않고 같이 풀어볼까요?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중결합 하나당 IHD가 1이죠. 그 다음에 고리 한 개당 IHD 1, 그 다음에 삼중결합 한 개당 IHD 2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먼저 이중결합 몇 개입니까? 이중결합, 이 화합물 내 이중결합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그럼 이중결합이 4개입니다. 이중결합이 4개. 그러면 IHD는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삼중결합이 있나요? 삼중결합 몇 개 있나요? 여기 있네요. 삼중결합은 빨갛게 표시하겠습니다. 삼중결합은 여기 1개가 있습니다. 그죠? 1개. 그러면 IHD는 몇이죠? 2죠. 그죠? 2가 됩니다. 즉, IHD 2가 나왔다는 건 수소가 4개가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고리형은 있나요? 고리형. 고리 몇 개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럼 고리는 2개입니다. 그죠? 2개. 그러면 IHD는 고리 하나당 IHD가 1이니까 고리 2개니까 2가 나오는 거잖아요. 4 더하기 2 더하기 2는 8이 나옵니다. 그죠? 8. 이렇게 해서 8이 나옵니다. 토탈 IHD는 8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합물은 동일한 탄소수를 지닌 알케인 대비 수소가 몇 개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곱하기 2를 하면 8, 26, 16개가 부족하다. 뭐가? 수소가. 뭐 대비? 동일한 탄소수를 가지는 알케인 화합물 대비해서 이 분자는 지금 분자 내에 수소가 16개 부족하고 그러므로 IHD 값은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치하죠? 자,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화학식이 나왔을 때 이 IHD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화학식이 나왔을 때 그 화학식을 보고 IHD, 즉 수소 결핍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결핍 지수라는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누차 얘기 드립니다만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미지의 유기화합물 내의 수소 숫자가 동일한 탄소수를 가지는 비고리형 알케인 대비 몇 개 부족한가, 이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수소 결핍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탄소수를 가지는 비고리형 알케인의 수소수에서 내 유기화합물 내의 수소수를, 그 화학식이 나와 있다면 수소를 빼면, 숫자를 빼면 바로 수소가 몇 개 부족한지 나오고, 수소 몇 개 부족한지를 알면 IHD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학식이 나왔다면 그 화합물의 구조도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뭐 IHD가 1이 나왔다 그러면 뭐 고리형 하나가 있던지 아니면 이중결합이 하나 있던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식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국은 어떤 거야? 최대 동일한 탄소를 가지는 그 비고리형 알킨이 가지는 최대 수소수에서 현재 내가 가진 분자의 수소수를 빼면 돼. 그지? 그걸 갖다가 2로 나눠주면 이렇게 요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2를 왜 나눠주느냐? 요 위에 건 이제 알겠죠? 왜 2로 나눠주느냐? 수소가 2개 나오면 1이고 4개 부족하면 2고 6개 부족하면 3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IHD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즉 2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식을 자세히 보시면 En 플러스 2는 알겠어. 최대 수소수. 이건 알겠는데 플러스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건 뭐야? 자, 이거는 우리가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탄소와 수소는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챕터 2에서. 이런 것들도 다 유기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죠? 이런 것들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여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유기화합물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공식에서 왜 질소는 플러스를 해주고 할로젠은 마이너스를 해주고 산소는 여기 없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유기화합물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산소가 들어있는 비고리형 포화 알케인의 최대 H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들어만 두세요. 그래서 그냥 얘에서 그냥 최대 수소수는 En 플러스 2야. 한마디로 이거하고 똑같아. 왜 그런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N이나 P가 들어가 있는 비고리형 포화탄화수 알케인의 최대 H수는 N수만큼, 질소수만큼 증가해. 요게 들어가 있는, N이 들어가 있는, 질소가 들어가 있는 비고리형 알케인의 최대 H수는. 그 다음에 할로젠이 들어가 있는 비고리형 알케인의 최대 H수는 할로젠 수만큼 감소해. 자,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화학 시간에 이미 배웠어요.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쭉 보시면 할로젠 몇 개의 결합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결합을 할 수 있죠. 산소 몇 개의 결합할 수 있어요? 최대 2개의 결합할 수 있죠. 질소 3개의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온 안 띄고 그냥 중성 상태에서 탄소 4개의 결합할 수 있죠. 수소는 하나고. 자, 이거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자, 할로젠 7족이죠. 8-7. 산소 6족이죠. 8-6. 질소 5족이죠. 8-5. 탄소 4족이죠. 8-4. 여기서 우리가 나온다라는 거 다 했었습니다. 일반학 시간 때 이미 다 배웠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동일한 탄소수를 가지는 여기 프로페인 볼게요. 프로페인은 몇 개의 그 수소가 최대의 숫자야? 탄소 하나, 둘, 세 개 프로페인이잖아. 그러면 C 3개에 H는 몇 개예요? 공식에 나면 3, 2, 6 플러스 2 해서 8이잖아. 맞잖아요. 여기 다 보면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이 동일한 탄소수를 가진 탄화수소 화합물이에요. 여기에 질소가 하나 첨가됐다. 그러면 수소 숫자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잘 보세요. 여기 C3H8이죠. 자, 보세요. 질소의 숫자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그 수소가 8개인데 여기는 몇 개예요? 지금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치? 그래서 여기는 C3H9N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질소를 포함하게 되면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알케인의 그 최대 수소수는
질소 숫자만큼 증가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질소는 3개의 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가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오고 질소가 붙었다. 그러면 질소는 탄소랑 연결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수소랑 연결되는 거잖아. 근데 탄소에선 지금 원래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질소가 들어오면서 수소 2개가 더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금 수소가 1이 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2개 결합밖에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프로페인에서 H 대신에 산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는 탄소로 연결되고 하나는 수소로 연결돼야 되니까, 그죠? 수소 숫자는 그냥 그대로잖아. 떨어 나갔던 H 숫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공식이 똑같이 정립이 돼가지고 C3H8O 이렇게 나오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얘가 할로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할로젠은 하나의 결합밖에 못하기 때문에 할로젠은 수소를 가질 수가 없어. 여기 프로페인에 수소 대신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 숫자가 줄어.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게 뜻하는 바는 어떤 거냐? 만약에 알케인이 있어요. 그 알케인에 N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수 숫자는 N 수만큼 더해주면 돼. 그 다음에 산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를 해줄 필요 없고 마이너스 해줄 필요도 없고 할로젠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돼. 그게 얘네들이 들어갔을 때 가지는 최대의 수소수야. 알케인이 들어갔을 때.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써먹느냐? 그거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식 보고 계산하는 법 이제 배웠으니까 문제를 한번 실제로 풀어볼게요. 아래 화합물의 IHD는 얼마인가? 즉 수소 결핍 주수는 얼마인가? 아래 화합물을 줘놓고 이 안에 수소가 도대체 동일 탄소수를 지니는 비고리형 알켄 대비 수소가 몇 개 부족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이제 구조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화학식을 보면, 자, 그게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IHD를 구해보면 IHD는 최대 수소수에서 그 다음에 현재 가진 수소를 빼는 거니까 현재 수소가 몇 개예요? 지금 14개입니다. 그죠? 근데 탄소수가 8개짜리 비고리형 알케인은 실제로 몇 개를 가질 수 있어요? 최대 수가 2분의 1 가지고 2n 곱하기 n이니까 2 곱하기 8, 그죠?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n이나 그 다음에 5나 x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거에서 이게 최대 수잖아요. 마이너스 현재 14죠. 그러면 28이 16 플러스 2 하니까 18 마이너스 14가 돼서 2분의 4가 되고요. 이거는 2가 되는 거죠. 뭐가? IHD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IHD 값이 2가 나왔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해요? 저는 이렇게 문제를 합니다. IHD 값을 구하고 이 분자가 가지는 모형을 3개 이상 그려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겠어요? IHD 값이 2가 나왔다. 그러면 이 안에 이중결합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있죠. 그것도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2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C가 8개니까 일단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중에 이중결합 여기도 되고 딴 데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IHD가 2가 되는 거죠. 3중결합은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3중결합. 3중결합은 여기 180도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네요. 그 다음에 고리형도 하나 넣어줍시다. 고리형이 2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탄소가 8개니까 가장 쉽게 그리는 거는 6개 육각형 하나 그리면 이미 IHD 1을 잡아먹었죠. 7, 8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중결합 하나 밖에 해도 되고 여기다 하나 딱 해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고리 하나 IHD 1, 이중결합 하나 IHD 1 이렇게 해서 IHD 2 값이 됐죠. 이런 형태의 화합물로 유추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얘를 가지고 IR로 찍어보면 이중결합이 몇 개 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중결합이 2개 있다면 이렇게 2개 이렇게 찍어보고 이렇게 하면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번엔 보니까 할로젠 원소가 들어갔네. 그죠? 할로젠 원소 들어가면 공식에서 이렇게 할로젠 원소를 하나 빼주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할로젠 수만큼 감소한다고 최대 수는. 자, 그러니까 IHD는 2분의 2 곱하기 8, 탄소가 여전히 8개잖아요. 플러스 2, 그죠? 마이너스 1. 이거 전체에서 뭘 해준다고? 이게 최대
수소를 최대 가질 수 있는 수소 수잖아. 여기서 지금 현재 몇 개야? 여기 보니까 15개죠.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주면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16. 그래서 여기가 17 정도가 나오네요. 17이 나오고 17 마이너스 15 하니까 2분의 2가 돼서 이건 1이 나오네요. 그렇죠? IHD 값이 지금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중결합으로 치면 이 화합물의 이중결합은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고, 그렇지? 고리형 화합물로 치면 고리형 화합물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먼저 고리형 화합물도 IHD 값이 1이니까 이거를 뭐 아까처럼 육각을 그려주면 벌써 6개 잡아먹잖아. 8개 중에서 7, 8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CL을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되면 여기 CL을 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중결합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가지고 이중결합 이런 데 아무 데나 하나 넣어주고 CL 뭐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역시 IHD 값이 1이잖아요. 또 다르게 뭐 어떻게 이중결합을 다른 데 넣어도 되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CL을 끝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구조를 마음대로 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IR이나 이런 걸 찍었을 때 작용기가 나타난다. 뭐 이런 작용기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그리고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화학식을 보고 IHD를 구할 수 있고 IHD를 구해가지고 분자 구조식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뒤에 다른 문제도 한번 더 풀어봐야 되니까 그 문제 풀면서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아래 화합물의 IHD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탄소 8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소는 9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할로젠 원소하고 산소가 들어갔는데 산소는 뭐 무시해도 되고, 그죠? 할로젠이 들어가면 X수만큼 최대 수소수는 감소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최대 수소수는 2 곱하기 최대 수소수 마이너스 현재 수소수니까요. 2 곱하기 탄소수 8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죠. 지금 CL 때문에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지금 현재 수소수가 몇 개예요? 9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가 위에가 여기가 17이 나오네요. 그죠? 17이 나오고 그러면 빼면 8이 나오니까 2분의 8은 4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IHD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IHD가 이렇게 나옵니다. IHD 4면 뭐예요? IHD 4면 수소가 8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8개 부족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구조를 또 한 3개 이상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8개니까 뭐 8각 그리면 되겠지, 그지? 4가 나오려면, 고리형 나오면 IHD 1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 나오면 또 1 잡아먹고, 그지? 3중결합 나오면 2 잡아먹으니까 8각으로 하나 그릴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맞나요? 8각? 맞죠? 8각.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자체가 이미 1을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또 뭐 여기다가 이중결합 하면 다 끝났네. 이중결합 3개에 3, IHD 3, 그 다음에 고리 하나, 그러면 IHD가 결국은 4가 돼서 끝나는 거죠. 여기다가 뭐 CL 하나 붙여주고 여기다. 그럼 여기에 OH 이렇게 붙여주면 끝나는 거죠. 구조가. 그죠? 그럼 수소수자가 맞는지는 여러분 다 수소를 그려보면 되잖아요. 수소수자가 몇 개 나와야 돼? 9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9개. 이제 그려보면 되고, 또 이걸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또 어떤 구조가 나올 수 있나요? 뭐 육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벌써 1을 잡아먹고, 2, 3. 그지? 그 다음에 여기 7, 8 해서 여기 이중결합 하면은, 예. 이렇게 하면 이중결합 하나, 둘, 세 개, IHD 3, 그 다음에 고리 하나, 4가 됐죠. 그 다음에 정말로 정직하게 이제 사슬로 그려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8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하나, 둘, 셋, IHD 3 잡아먹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뭐, 4,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뭐 H가 지금 없는 거고, 자, 여기에다 뭐 CL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탄소는
H가 있으니까 뭐 생략되어 있는 건데, 어차피 이렇게 하면은, 예, 여기가 이제 IHD는 4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다 그려줄 수가 있어요. 3개 이상 그려려면 저는 마음대로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IHD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뭐 할로젠도 있고 N도 있네요. 그죠? 할로젠은 마이너스 해주면 되고 N은 플러스 해주면 되고 2분의 2 곱하기 4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 질소만큼 더해주고요. 여기 질소만큼 더해주고 할로젠만큼 빼줍니다. 마이너스 1 여기서 현재 수소수를 빼주는 거죠.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 여기가 8 10 나오네요. 그죠? 10 마이너스 8 해가지고 여기는 2분의 2입니다. 그러면 1이 나온 거죠. IHD가 1이 나오니까 이 화합물 안에는 이중결합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C4니까 이렇게 사각으로 그려줄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그려줘서 뭐 제 마음대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가질 수 있는 그 구조를 3개 이상 그려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사슬로 해서 하나 이중결합 하나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탄소 4개에다가 N, H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BR 뭐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둘 셋 삼각형으로 그려볼게요. 그럼 벌써 1을 잡아먹었죠.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N, H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BR 이런 식으로 하면 3개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죠? 3개 이상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2개 이상 그리려면 뭐 2개만 그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 우리가 IH 넘버를 아니까 실제로 뭘 구할 수 있어요. 구조식 예측할 수 있죠.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화학식 보고 계산하는 방법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뭐 식은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가 9개니까 최대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인이 나왔어요. 인도 뭐 결국 별거 없어요. 여기 같은 조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할로젠 원소도 있고 산소 있고 산소를 무시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의 IHD는 2분의 지금 2 곱하기 9조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할 게 있나요? 플러스 할 게 있나요? 플러스 할 건 예 플러스 인만큼 플러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인만큼 1을 플러스 해줘야 되고 인의 수만큼 마이너스 BR이 지금 2개네요. 그죠? BR이 2개니까 이만큼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가 이제 최대 숫자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지금 현재 탄소 수소 몇 개예요? 7개죠. 7 이렇게 해주면 여기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19 정도 나옵니다. 그죠? 19 예 맞을 거예요. 마이너스 7 하면 얘는 6이 나옵니다. 아유 뭐 그릴 수 있는 게 많겠네. 6이니까 이 화합물 내에 이중결합이 6개 정도 들어가면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 뭐 4개에다가 3중결합 하나면 또 6이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종 그 구조를 3개 이상 한번 그려보세요. 3개 이상 구조를 그려볼 것. 뭐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저한테 맞나요?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숙달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조식을 보고 구조를 보고 IHD를 푸는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아래 화합물의 IHD는 어떻게 되느냐, 수소 결핍지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뭐 N도 들어갔고 O도 들어갔고 이제까지 못 봤던 뭐 이런 것들이 구조에 있으니까 좀 당황스럽죠. 이거 전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고 나머지 우리가 구조에서 볼 때는 뭐만 했었어요. 이중결합 한 개당 이중결합 한 개당 IHD는 1이죠. 1씩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리 하나당 IHD는 1이 또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중결합 한 개당 IHD는 2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뭐 N 이런 거 있나요? 그건 화학식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중결합 몇 개 있어요? 이중결합, 이 화합물에 이중결합이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이중결합 5개죠. 그래서 얘는 IHD가 5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리 몇 개예요? 고리, 지금 뭐 보니까 여기 하나,
다음에 두 개입니다. 그래서 IHD는 2가 되는 거예요. 하나당 1이니까 삼중결합은 몇 개입니까? 삼중결합 빨갛게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하나죠.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1이 돼서 삼중결합 하나는 IHD 얼마라고? 삼중결합은 2가죠. 그러니까 IHD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IHD 값은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동일한 탄소수를 가지는 비고리형 알케인에 대비해서 지금 수소가 몇 개 부족하다는 겁니까? 2918. 그죠? 18개의 수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죠? 이거 뭐 구독자분들 한 분께서 너무 어렵다고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그 VS EPR을 한번 정리해서 또 그거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도 몇 명이 돼가지고 한번 SP, SP2, SP3를 정리를 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정말 제거 반응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